들어오면 방법이 없죠. 신호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고,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 이렇게 응답은 하죠. 응답합니다. 웬만하면 응답해요. 정말로 그 상황이 특별하니 아주 뭐 안 좋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응답을 하는 거죠. 아까 그 AHL 오일님하고도 교신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뭔 얘기도 했냐 그러면, 처음에 CQ를 낼 때는 CQ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교신이 될지 말지를 제가 계속 이어질지 못할지를 몰라서 제가 응답을 안 했노라고 했어요. 실은요. 그 얘기는 공간 상태가 썩 안 좋게 되면은 제가 응답을 해도 서로 어쩌냐 그러면 자동 파이널 날 수가 있어서 응답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응답을 해가지고 서로 교신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공간 상태가 싹 좋지가 않아요. 완전히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꺼졌다, 그 정도까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연님 신호는 그래도 아주 상태 좋게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HL3 EPH, 여기는 DS4HFJ. 예, DS4HFJ HL3PH입니다. 예, 이재철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새 전파 상태의 특징을 쭉 관찰해 보니까요. 터져도, 오해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뭐 터져도 굉장히 좀 많이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잘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페이딩이 굉장히 빠르게, 그 다음에 간격도 뭐 좀 짧게, 페이딩 길이는 좀 낀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인가? 깊이하고 참 길이죠, 간격.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은데, 간격은 좀 빠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새 제가 단파 방송을 좀 많이 듣는데요. 단파 방송은 뭐 대전력국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뭐 다 100km에서 300km, 뭐 이렇게 전력을 내는 대전력국인데, 영향이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쭉 1시간 뭐 아니면 30분 정도 이렇게 청취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뭐 주파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전파 상태가 바뀌고는 있는데 좋은 쪽으로죠. 근데 그런 와중인지 뭐 격변기인지 격동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작년 뭐 재작년 생각해 보면은 뭐 더 트인 시간이 더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나오면은 뭐 요맘때쯤이죠. 그래도 뭐 조금씩 시간을 주더라고요, 하늘이. 전에는 뭐 딱 나와서 얘기할만 하면 사라지고 할만 하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밤 사정은 또 틀린 것 같아요. 이제 하이밴드 쪽 얘기입니다, 어임님. 뭐 3.5나 7은 그렇고, 또 뭐 하이밴드는 또 뒤집어지는지 또 뭐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어제도 밤에 잠을 좀 못 자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밤에 또 신호들이 들릴 만한 주파수를 조금 하이밴드 쪽으로 뒤져봤는데, 뭐 겨울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이밴드가 참 난리 법석입니다, 오해님. 한 보름, 한두 달 전? 하고 또 상황이 또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요. 지금 하여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오해님. 그리고, 칠메가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센터 주파수로 돼버리는 상황이 된 7070. 그리고 예전에 뭐 전신 같은 경우에는 7010에서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네에 계신 오해님들도 보면은 예전에 전신 위주로 하시는 오해님들 보면은 하루 종일 7010, 거기에 이제 스킬치 잠가 놓고서 하루 종일 이렇게 대기하신 오해님들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오해님 7070에 대기하시고 계시다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DS4 HFJ HL3PH입니다. 오바. 네,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좀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이렇게 교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합니다. 괜찮하고요. 정말로, 이 공간 상태란 거는,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저희들이 이용만 할 뿐이지 더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주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사용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7메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은 여기보다도 주파수를 좀 옮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7090 쪽으로나 이렇게 옮겨서 좀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죠. 저는 이상한 생각만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없잖아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서로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옮겨서 사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께서 아주 좋은 신호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7메가가 하이밴드 쪽에 이렇게 좋은 신호들이 나오면은 또 좋겠죠. 처음에는 저는 또 모든 분들이 21메가는 여름에만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름에만 여름 쪽이나 이런 쪽에서만 돌려서 보고 그랬는데 실은 겨울에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울에도 요즘에 호주 쪽에서 간간히 시키를 내더라고요. 호주 쪽에서. 그래서 시드니 쪽에 계시는 분이 내요. 그런데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자주는 못 만납니다. 그래도 간간히 한 번씩 만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21메가는 여름용이 아니고 사계절용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HL3 EPH 여기는 DS4 HFJ 오버. 예, DS4 HFJ HL3PH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거 어차피 의원님이 몸으로 체득하신 데이터가 쌓이시면 그만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랬더라 이건 참고 정도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파 상태가 아마도 최근 한 5년, 10년, 이때의 전파 상태는, 한 50년 개국하신 분들이 경험하시지 못한 그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된 역사를 가지신 분도 경험하지 못한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을 내가 해물했다 그래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최악의 그 상황입니다, 오엠님. 그래서,
뭐 예전에 OM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뭐 요즘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험을 뭐 50년 동안 쭉 하신 분이 얘기하시면은 뭐 그건 뭐 많은 얘기지만 뭐 해물 50년 했다고 해서 까보면은 뭐 30년을 안 했고 뭐 20년 했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오래되신 콜사인 갖고 있으셔도 뭐 실제로 구력은 뭐 10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요즘의 상황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참 헤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뭐 한 20년 만에 다시 했네, 뭐 30년 만에 다시 했네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다 보면 옛날 생각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 적응을 못 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시는 분이 제일 최고고요. 뭐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어차피 그 태양 흑점의 주기는 대략 11.5년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제 말씀은 아니고요. 지구 물리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 천체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11.5주기로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단파의 환경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대충의 11.5주기를 여러 번 겪을수록 이제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최소 11년, 12년은 지나가면 한 꼭지가 돌아가는 거니까 대충은 그래도 상황별로다가 조금 한번 단파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최고기에 겪은 그 잠깐 뭐 한 2, 3년 겪으신 분들이 최저기의 환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최저기에 몇 년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또 최고기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11.5주기를 뭐 두세 번 겪으면 더 본인이 이제 축적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이제 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층할 수 있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21메가는 사실은 그 뭐 여름철 밴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태양점이 활발할 때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압축해서 여름철 밴드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뭐 어떻게 보면은 상시 겨울에도 태양점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뭐 여름 겨울을 안 가리고 이제 상시 터지고 지난번 사이클인 이 사이클 24번 때는 21메가의 그 활동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름에도 교신이 좀 그 곤란한 이제 그런 상황에 기간이 길었죠. 그리고 지금은 좀 또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두 달 전쯤 세 달 전쯤만 해도 저기 좀 상황이 또 달랐고 또 그 여름에는 안 좋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가을 겨울철에는 오히려 18메가, 21메가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교신을 많이 했습니다, 오해님.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서 활동도의 그 크기가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오해님. 28메가도 사실은 뭐 여름 밴드라고 얘기를 많이들 그 옛날 책들 보면은 28메가 그러면은 뭐 여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컨테스트가 그 10m 컨테스트라고 이제 28메가만 하는 컨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12월 달에 열립니다, 오엠님. 여름에 열리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그 열리는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뭐 그 12월 달도 잘 터진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엠님. 그리고 오엠님 말씀대로
70 뭐 90도 좋고 근데 그 제일 많이 운용을 하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가 안착이 되고 소문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 싶고 7070은 사실은 그 DX 윈도우라고 하는 그 주파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낮에는 사실 뭐 그 원거리 교신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않겠다기보다는 이제 로컬 교신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거리 신호가 묻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물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태양이 뜨고 이제 뭐 그라이 라인이 움직이고 뭐 낮이 되는 지역하고 밤이 되는 지역하고 또 그 통신 두절도 되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돼서 낮에는 사실 로컬 교신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DX 윈도우가 되는 주파수입니다. 7070이. 그래서 밤에는, DX 윈도우 주파수로서 쓸 경우에 이제 로컬 교신을 자제해야 되는 주파수라서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염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OM님. 그리고 일단은 많이 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OM님이 아마 7090에서 많이 운용을 하시면 쓰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7070보다 7090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요, 형님. 많이 쓸수록 한 곳에 모이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그 많이 안 쓰니까 한 곳에 모인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형님. DS4HFJ, HL3PH입니다. 오바. 네,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마 공간 상태가 완전히 지금 확 아마 거의 그 열리다시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확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인님 신호가 지금 현재 아주 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근데 사실 그래요. 오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죠. 그 부분은 저지간 주파수는 그런 방식으로 써야만이 되죠. 그래야만이 그쪽에 더 많이 모이고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파수를 전 주파수를 다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관계는 없는데요. 또 그렇지는 못한 분들이 계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조금은 알고는 있습니다. 안테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다 맞춰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래도 지금 저도 듣기로는 하이밴드 그러니까 21메가나 이쪽에는 정말로 봄 좀 초여름 같은 때 그런 때만 이렇게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11월달에 그랬었나 12월달에 그랬었나 이탈리아 쪽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21메가 폴란드도 되고요. 뭐 러시아 쪽이 그 모스크바 쪽도 21메가가 연결이 되고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못한 쪽이 어디냐 그러면 오세아니아 쪽을 못했었는데 저지간 작년에 이렇게 그 오세아니아 오래 했었나 오세아니아 쪽하고 21메가에서 7메가도 못 해봤어요 지금요. 근데 21메가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 뵀습니다. 지금 7메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나고 싶어도 제가 타임을 못 맞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안 돼요. 어떻게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 번도 지금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7메가 쪽에서
한 번은 프랑스 쪽에 그 콜사인을 가지신 분이 호주를 들어가서 CQ를 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연결을 영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출력이 낮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안테나도 그렇고 그래서 못 만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든지 조금 그 영역을 조금 넓히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많아요. 안테나를 제대로 해서 오히려 많은 국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국내는 신경 안 써요. 국내야 만나게 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말고 그러는 거죠. 국내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먼 곳에까지 신호를 보내면서 제가 국내를 신경 안 쓰죠. 국내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 생각입니다. 왜? 맨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국내는 오인님 같이 이렇게 신호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그 공간 상태가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국내야 뭐 멀리까지 신호 보내면서 내가 국내 교신하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죠.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안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공간이 허락해야만이 가능한 거지 공간 허락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만 했습니다. HM3EPH 여기는 DS4HFJ 오버. 예, DS4HFJ HL3PH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마추어 무선 밴드의 주파수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뭐 다 똑같으면 다 성질이 다 똑같으면은 아마추어 무선사가 주파수 하나만 쓰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맞춰 쓰라고 밴드가 많은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 잘 읽고 그때 시간, 계절 뭐 등등 뭐 밤낮 맞춰서 그 주파수를 쓰라고 이렇게 많이 받은 겁니다. 어느 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입문전의 분들이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왜 이렇게 주파수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질문들도 하는데 그때 맞춰서 쓰라는 겁니다, 의원님. 태양이 뜨고 지고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있고 이런 상태에 따라서 밴드의 특성들이 다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주파수를 다양하게 운용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아마추어 무선을 오래 할수록 전파의 특징을 이해하고 성격을 이해하면 주파수가 모자랍니다. 지금은 사실은 요때 대역이 사실은 맞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아까 지금 계속 그냥 7메가가 국내가 이제 안 되는 타이밍이 있고 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용 주파수하고 뭐 최적 주파수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계속 이제 시간과 이제 태양이 이제 흘러감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내 가능한 주파수가 뭐 10메가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6메가에 내려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3.3메가쯤에 내려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축적이 돼서 이제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 같고, 요즘에는 또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몇십 년 해야 이때는 뭐 어디가 되고 뭐 대충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근데 요즘에야 뭐 워낙 예측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저도 뭐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예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SDR 리시빙 스테이션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아프리카랑 교신하고 싶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수신국에 내 신호가 들린지를 미리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호연님? 지금 SDR로에서 가용되는 그 수신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그쪽에 있는 그 수신기에서 그 신호, 내 신호가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바로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입문자들 천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해보고 뭐 교신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오엠님? 이제 그런 방법까지도 요새는 많이 발전해서 너무 요새 해마기는 뭐 최고의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최고의 그 시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뭐죠? 사람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물질은 풍부해지고 이제 저 사람이 없는 꼬락서니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아쉽습니다. 뭐 상당히 뭐 그렇지만 뭐 워낙 놀거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햄치미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예, 지금 투메타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감히 얘기를 합니다. 이쪽 그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청주만 해도 뭐 투메타에서 교신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CQ 내는 소리 듣기 어렵고 24시간 있어도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채널이 많아서 내가 저기 뭐야 그 오히려 쓸 수가 없는 환경인데 이제 호출 주파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모이는 거거든요. 거기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황이 아마도 7메가처럼 투메타도 예전에 아마 호출보가 그런 의미로 생기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오아시스라는 게 딱 어느 지도에 찍혀 있으면 거기로 모이듯이 아마 물이 여기저기 뭐 많이 나면 사막에서 그런 위치 지정 같은 게 필요 없겠죠. 근데 뭐 물 나오는 구석탱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리로 모이는 거랑 뭐 같은 위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투메타도 145.00 호출 주파에서 아예 교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7070으로다가 집중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많을수록 7070을 이용을 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또 그게 또 바람직한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제 모이는 모양새가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그 전파 사용자의 운영 형태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투메타 부르듯이 부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깜짝 놀랐거든요. 7메가에서 운영 형태가 주파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이제 뭐 쓰는 식으로 쓰는 거고 CQ를 내고 이제 교신하고 이런 형태의 교신으로 저때까지 이제 저는 그렇게 또 해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투메타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주파수 확인은 둘째치고 여기서 그냥 다짜고짜 누구 여기는 누구 뭐 이러는 신호를 자주 들었습니다, 원님. 그래서 야 이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OM님 그 DX 관심 있는 것 말씀 전부터 제가 유심히 이렇게 기억했는데 OM님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OM님 그 저기 아마추어 무선을 DX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OM님이 꾸준히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OM님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것들도 그 중에 조금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계지도 하나 붙여놓으시고요. 거기에 표시를 하시면서 귀신을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일단 재미가 굉장히 있었고요. 야, 내가 점령해 가는 그 나라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DX 교신이.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S4, HFJ, HL3PH 오버. 네,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어인님한테 그 말씀 들었습니다, 전에. 네, 전에 들었고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많고, 그런데, 모든 부분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모든 부분도 많이 있고, 뭐, 조건, 여건, 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도,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요즘에 오늘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긴 하거든요. 식스 에리어 쪽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노이즈가 이상한, 하고 이상한 잡음이 돌아가지고, 그 잡음 때문에, 그쪽 신호가 묻혀가지고 안 돼요. 전혀 묻혀가지고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돼버리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다른 무전기를 쓰면서 한번 이걸로 불렀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실은요. 사람이 굉장하니 궁금한데도 부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부르지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는 그러고 말았습니다. 아주 공간 노이즈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전혀 해보들 못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공간 노이즈만 없으면 참 좋겠다. 오늘 아침에 그랬었거든요. 한번 불러나 보게요. 아무리 100W짜리여도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은 100W 갖고도 가다가 될 땐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됩니다. 제가 별짓거리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공관 무전기하고 반도체 무전기하고 어떻게 틀린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진공관 무전기 해봐야 614륙 두발 꼽아져 있는 거 이번에 지금 614륙을 두 개를 교체를 했어요. 12 BY7인가? 까지쯤 표를 다, 집에서 그냥 교체했습니다. 제가 쫙 교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불러보고 싶은 생각,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오연님께서도 수신하는데,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HL3 EPH 여기는 DS4 HFJ 오버. 예, DS4 HFJ HL3PH입니다. 예, 오엠님. 오엠님 무전기가 몇 대 있으시니까 그때 조금 음성은 항상 바뀌시는 것 같아요. 예, 6146의 12BY7 어떤 거를 또 이번에 장만하셨습니까? 950에 있는 탑재가 안 돼 있는 진공관인데, 궁금합니다. 530 집어오셨습니까? 530이 6146 두알 들어가 있고, 6146은 제일 흔한 종단 튜브라, 저도 이렇게 귀에 익습니다, 오해님. 예. 예, 아마 6146 아마추어 하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6146이나 12BY7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몰라도
많이 익숙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해님의 그 관심 폭이 점점 넓어지시는 걸 많이 느끼네요. 햄이 뭐 다른 취미들이 근데 다 비등비등합니다. 그 취미를 즐기는 정도 차이들이 물론 다 있죠. 아마추어 무선사들도 일단 타이틀은 아마추어 무선사라고 해도 그 깊이의 정도 차이가 너무 다양하고 또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햄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마추어 무선사들끼리 모여서 햄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교신할 때도 보면은 아마추어 무선을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가십거리는 그렇고 무슨 뭐 날씨 얘기나 뭐 이런 뭐 주변 상황들 얘기들 하는 경우가 많고 들어보면은 뭐 아마추어 무선만 딱 잘라서 얘기를 뭐 1시간 2시간 얘기하시는 경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햄끼리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관심사도 틀리고 또 얘기를 하면 또 금방 알아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장된 얘기를 계속해서 뭐 쫙 할 만큼 서로 지식도 비슷하고 그러면 재밌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해님. 예, 원인같이 뭐 다방면으로 관심 가지시고 이러면은 재밌죠. 얘기를 해도 뭐가 되고, 얘기하면 또 받아서 말씀드리고, 이러면은 뭐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하나도 안 질리는데, 이제 좀 만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 깊이도 그래서 같이 가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도 보면은 그 주변의 동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거는 뭐 어디 가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맨날 같이 그냥 뭐 그 아마추어 무선에 관심을 갖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고 또 본인도 호기심 가지고 또 많이 찾아보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분위기가 되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주위의 햄들이 오바잠바만 하고 뭐 세상 사는 얘기만 하면은 아마추어 문화들은 저렇게 활동하는 거구나 하고 본인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올리다 보면은 뭐 고기 까지죠.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 초반에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맹자가 뭐 3번 이상한 것처럼 내 주위에 햄의 그 사수 300여 개의 어떤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의 햄의 미래까지도 좌우를 하다시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낚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햄이 보면은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물 빠질 때 낚시합니까, 어머님? 저기 바닷가 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물 빠질 때 낚시를 하십니까? 물 들어올 때 낚시를 하십니까? 그 아마추어 무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엠님. 물 들어올 때 노즈라고. 뭐 타이밍도 잘 알아야 되고, 하여튼 뭐 그때 아이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낚시가 시간이 안 맞으면 못하는 취미거든요. 그게 이제 바닷물에 들어오고 나가고 뭐 바다 낚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민물 낚시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고기가 자고 있는데 백날 뭐 그 미끼 넣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뚱한 데 넣어봐야 소용없고. 바다 낚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 그 자연에 따르는 취미에 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단팔 안 하고 뭐 투메타만 하는 사람은 예외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다가 햄을 전체를 놓고 보면 낚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낚시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해님이 뭐 잡음 얘기하시고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상황에 제가 조금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교신만 하시는 분들은 운용의 테크닉을 부릴
수 있는 불일 필요가 없죠. 5, 9 이상의 신호들을 거의 가지고 계시나니까 뭐 운영의 테크닉이 뭐 있나요? 뭐 다이얼 돌리고 오바 잠바 하고 뭐 필터도 딱히 쓸 거 별로 없고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신호가 뭐 좋은 상태에서 귀신을 늘 하니까. 근데 이제 DX를 하다 보면 운용의 테크닉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이제 귀가 밝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훈련입니다. 그건 뭐, 꽤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노이즈, 오해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훈련을 많이 요하고, 그 실제로 이제 그 같이 들어보면,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한 번에 듣는 신호를 이제 어떤 분들은 뭐가 있었어? 뭐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캐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하우가 되고 본인의 운용 테크닉이 되고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왜냐면 이제 고가 장비하고 저가 장비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교신이 100%다. 그러면은 사실은 기능들을 다 쓰질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출력 높이는 거, 마이크 게인, 뭐 주파수 돌리는 거, 볼륨, 그 다음에 뭐가 있을라나요? 또 뭐 필터 같은 것도 뭐 할 만한 것들, 뭐 노이즈 브랭커나 아니면 가끔 뭐 전신의 방해 같은 경우에 뭐 노치 필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이즈 리젝션 시키는 여러 가지 디스핑 기능들을 뭐 잠깐은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국내 교신에서 5, 9 이상 들어오는 신호에서 사실은 기능 몇 가지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가나 고가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덕봤다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미미한데, 고가의 무전기일수록 사실은 이제 아주 작은 미미한 신호들, 그 다음에 듣기 어려운 신호들에서 그거 잠깐 쓰자고 저는 비싼 무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더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고가의 무전기를 사실은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돼서 운영하시는 분들일수록 고가의 무전기를 그만큼 값어치를 뽑는 거고, 그만큼 못 쓰면 못 뽑는 거죠. 뭐 스포츠카 사가지고 시내만 다니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스포츠카를 샀으면 고속도로를 다녀야 되는데 스포츠카 사가지고 60km 시내만 백날 다니는 모양새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제 생각입니다. DS4 HFJ HL3 EPH 오바. 네,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진짜 안테나 낚시질이 진짜 맞습니다. 낚시질. 전파 낚시를 잘 해야 되겠죠. 전파 낚시도 잘 해야 되고, 정말로, 수신도 잘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에 어떤 분에게, 지금, 이 주파수에서, 지금 신호가 들어오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신이 안 된대요. 수신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그러고 말했었는데요. 저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요 진짜 수신이 잘 돼요. 수신이 그것 하나만큼은 엄청 잘 되는데, 오늘 아침 경에는 너무 칙칙하는 그 노이즈 있잖아요. 그것이 돌아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는데 참 여러 가지로 상당하니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오해님 말씀을 제가 진짜 100% 이해를 했고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를 했냐 그러면 고기 낚시를 할 때 물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그 물이 막 들 때 그때부터 낚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가 잘 될 때가요. 그 낚시를
그때부터 낚시를 시작하는데 우리 전파도 낚시도 잘 해야 된다는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못 맞추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들리기 시작해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가 잘 뜰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처음에 잘 뜰 때가 있고, 그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나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도 불러보고 중간에도 한 번씩 불러보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도 불러보고 그러면은 그 어느 시기인가 맞을 때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간대별로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물들 때 낚시 잘 해야 됩니다. 진짜. 들어올 때 해야지 나가면 뒤로는 아무리 해도 낚시질 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오해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신 거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100%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국내 교시는 진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국내 교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되면 하는 것이고,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안 되면 마는 것이고, 또 그렇죠. 그런데 또 먼데 교시는 그 시간대, 어느 시간대를 딱 놓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 아니면은 다음 날 한다든지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와야지, 그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진도에서 이렇게 들으면요, 정말로 많은 신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잘 듣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 출력과 안테나의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바꿔야 된다고, 첫째 안테나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공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님께서도 참 무전기 종류에 따라서 수신의 능력 또 여러 가지 말씀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러고 생각도 많이 했고요. 지금 아마 오이님께서도 이렇게 저와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수신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아마 상당히 상태가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HL3 EPH 여기는 DS4H였어요. 예, DS4HFJ HL3EPH입니다. 예, 바닷가에 민물 썰물이 아니라 파도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샥샥. 예, 오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DS4HFJ 여긴 HL3EPH입니다. 예, 오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하여튼 오해님 말씀 항상 들으면, 하여튼 이것저것, 쉬지 않고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많이 느낍니다. 상당히 참 좋아 보이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다 그분들이 이제 뿜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근데, 하여튼 오해님은 하여튼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처음에 뵀을 때부터.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도움이 되죠. 왜냐면 에너지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주시니까,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님, 근데 몇 가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해님, 오해님의 상황을 제가 골고루 다 들어본 건 아니라서, 아마추어 무선을 제가 오해님하고 교신하면서 얻은 정보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해님 스탠다드한 부분을 되게 중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낚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대나무로도 낚시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점점 그 어떤 정밀화된 어떤 테크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들이 보강이 되는 거죠. 대나무로 뭐 그 바느질 바늘로 해도 낚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상황이나 뭐 내가 노리는 어떤 목표, 뭐 예를 들어 대어를 낳고 싶다, 뭐 상어를 낳고 싶다, 고래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타는 배도 달라야 되고 무기들도 달라야 되겠죠. 근데 어구들이 바뀌는 거죠. 어구들이 뭐 저 그물의 모양도 바뀌고 바다도 내가 가까이서 낚아올지 아니면은 배 타고 멀리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전 낚시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해님이 이제 안테나를 다이포를 쓰시다가 지금 안테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고래를 낳고 싶으신 거죠, 고래.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하다가 느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저는 제일 즐거운 것 같고요. 이제 아마추어 무선 처음 시작하시면서 야기 쓰신 분들 좀 더러더러 봤어요. 야기, 철탑.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재미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나무에 바느질 하는 그 바늘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 안 되네. 그럼 뭐를 해야 되지? 낚싯대를 좀 낀 걸로 바꿔볼까? 기성품으로 좀 사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상황을 개선을 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내가 수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고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붕어를 2cm짜리를 잡다가 2, 3cm짜리를 잡다가 아이고 낚시를 바꿔보니까 붕어가 이거 15cm가 잡히네. 이러면은 또 재미가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그러면은 이제 빠지는 거죠, 뭐 낚시에 하염없이. 아마추어 무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님. 오해님도 이제 그런 와중에 계신 거로 제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약간의 좀 그 체계화가 좀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또 그 성과에 대한 재미를 더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QSL 카드를 보내고 로고북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DX를 하는 경우에 어디를 해봤다는 이제 시작이지만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봤다 이런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부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연님. 길게 가면 그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마 전에 그 지도 말씀드리면서 아마 제가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연님. 그게 DX를 오래 하신 분들 있죠. 오래 재밌게 오래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100명의 DX를 즐기시는 분들을 꾸준히 아직도 100명의 DX를 꾸준히 아직도 제대로 계속 재미를 갖고 즐기시는 분들을 다 들여다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DX를 끝까지 재밌게 즐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지도 말씀드리면서 뭐 DXCC가 어쩌고 저쩌고 뭐 340개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한번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 뭐 5년, 10년 하시다가 관두신 분들하고 거기서 구분이 돼요. 큰 구별이 거기서 납니다, 오엠님. 그래서 해물 할 적에도 좀 이왕이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하십사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지금 남아 있으신 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답이 있어요, 형님. 꾸준히 끊어지지 않고 그 차이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뭐 5년, 10년 했는데 햄이 재미없다. 이렇게 까보면은 그런 게 빠졌습니다. 100%, 200%.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긴 있습니다. 한 뭐 1% 정도. 그러니까 제가 1%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해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한 숫자고요. 그 중에 1%는 그냥 와이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뭐 이러면서 이제 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근데 목적이 틀리고 내용이 틀려요. 이렇게 또 까보면은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의원님한테 이제 줄기차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예, 의원님.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점심 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의원님. 오래 또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저 연휴 첫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자주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의원님. DS4HFJ HL3EPH입니다. 오바. 네,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지금 제가요, 그 단계란 것이 있기 때문에 오윤님 말씀 따라 그 단계를 하나하나 지금 거쳐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저는 이 출력으로 보냈을 때 안테나의 그 성능이 안테나에 따라서 성능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라면 다이폴 안테나의 한계를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이폴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출력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안테나부터 먼저 해보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제가 한번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잠시만요. 그거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똑같은 출력을 가지고 안테나 종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먼저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요. 저 전화 와가지고 전화 좀 받겠습니다. 종료 드리겠습니다. HL3EPH 여기는 DS4HFJ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주자주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븐쓰리. 예, DS4HFJ HL3EPH입니다. 의원님 바쁘시네요. 전화 오고 뭐 난리 났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 위치 이득이란 게 이건 제가 지은 말에 가까운데요. 위치 이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이득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근데 살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의원님 아시죠? 진도에 사니까 남들이 안 듣는 거 듣더라. 이런 것도 위치 이득일 수 있고요. 저희 동네에서 조금 폭 들어간 데에서 사시는 약 있으신 분보다, 제가 조금 약간 위치가 좀, 약간 위에 있거든요. 여기는 다이폴이 더 낫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안테나형별로 비교는 사실 같은 자리 위에서 특히 이제 단파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오늘 요거 설치해놓고 내려놓고 내일 다른 안테나 설치해놓고 뭐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님. 동시에 같이 설치해놓고 동시에 비교를 해야 단파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바꾼 거에 대한 그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투메타 같은 경우는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단파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테나 한개는 이제 오퍼레이팅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셨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고요.
그 안테나 효율이 떨어지면 몸이 피곤합니다. 뭐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안테나 이득, 출력적인 어떤 이득, 뭐 그런 것들이 바뀌면은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죠. 10분에 교신할 거를 10분에 교신이 가능한 것을 뭐 1시간, 2시간 투자하는 거랑 뭐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후자의 햄이고요.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효율을 하지 못해서 몸으로 때운 아마추어 무선사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없습니다. 좀 뭐죠? 50% 햄이죠. 예, 오엠님 오늘 귀신 감사하고요. 업무 보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때 또 뵙겠습니다, 오엠님. 예,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엠님.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DS4HFJ HR3PH 감사합니다. 73.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만나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쁘신가 봅니다. DS4 호텔 스타트 옆에 한 분. 저랑 그렇게